시장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테마가 잘 붙어서 주가가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역으로 테마가 잘못 붙어가지고 낙인이 찍히는 바람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종목들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잘못 엮인 테마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사실 테마는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납득할 만한 재료를 보여주고 자금을 밀어 넣으면 그게 이 종목의 테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테마를, 새로운 재료를 보여주면서 새 테마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 옷을 입고 훨훨 날아다니게 됩니다. 코스닥 소형주 중에 그런 사례가 참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코라는 종목이었죠. 방산주 낙인이 찍혀서 방사한 테마 따라서 막 흐지부지하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풍력 테마로 멋지게 변신을 해서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들여다볼 종목도 지금부터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현대로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특징주요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특징주요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거의 일주일이 한참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항상 이제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위험한 구간을 지나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 오르지만 현금화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셔라 라는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목을 계속 리뷰를 해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현금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좀 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오늘 어느 정도 좋은 흐름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좀 너무 경계해야 될 부분은 지나고 있으니까 또 이제 괜찮은 종목 찾아서 현금을 어떻게 굴릴까, 내 쉬고 있는 자금들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추종해서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던 요 현대로템이라는 녀석 오늘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자, 현대로템 이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결론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자, 종목의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시장 수급을 화끈하게 받을 재료가 충분히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출발을 알리는 특이점이 발생을 했고, 세 번째로는 가격 메리트가 워낙 큰 구간이라서 한 구간만 뻗어도 먹을거리가 너무 많다 라는 게 이번 우리가 현대로템을 공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현대로템이 뭐 하고 있는 종목인지 알아야 되겠죠. 현대로템 하면 다들 기억하시는 거는 방산주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방산주가 왜 방산주냐? 보통 이제 방산주가 아니라 대북주죠. 죄송합니다. 대북주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대북주로 왜 기억을 하느냐? 현대로템은 철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 사업 내용에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 친구는 이제 철도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북주랑 무슨 상관이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이제 평화를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인프라 사업이에요. 도로를 깔고 철로를 놓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대북 테마주 중에 하나가 이 현대로템으로 꼽히게 됐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지지부진하고 미국도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대로 이제 대북 테마 낙인 찍혀 있으면 이제 테마로 재미를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그럼 이대로 끝일까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현대로템은 다른 재미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재료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테마로 이 친구를 날려먹을 준비를 하는 특이점이 이렇게 오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결론의 첫 번째 중에 하나인데 시장 수급을 화끈하게 받을 재료가 충분히 쌓였다라는 말씀드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의 재료가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관련 재료고요. 두 번째는 수소 관련 재료예요. 왜냐면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경전철이라던가 전동차, 뭐 고속전철 이쪽은 결국은 도시 인프라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우리 증시를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지금의 뭐 쌍팔년대의 개발 붐이 일던 토건의 개발 붐이 일던 그런 시대 같은 느낌 많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설주랑 중공업주들이 완전 날아다닙니다. 자, 대표적인 걸로 현대건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건설 들여다보게 되면 네, 주가가 저 바닥 구간부터 굉장히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요렇게 신나게 올랐고요. 자, 이게 높이가 조금 임팩트가 부족한데라고 하시면 이제 대우건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우건설. 네. 조금 더 이제 화끈하네요. 더 화끈한 거 원하시면 이제 GS건설. 이렇습니다. 이렇게 건설주들이 엄청 화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느냐? 지금 중공업부터 이제 조선시장에서 발생했던 이슈로 인해서 조선시장, 중공업, 철강, 건설까지 이어지는 이 중공업과 자산 인프라, 기본 인프라 관련된 섹터들이 순환매로 섹터 강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건설주가 가장 강한 수급을 받고 있는 시기. 자, 근데 이게 결국은 순환매로 인해서 수급이 계속 돌아가게 될 텐데, 조선, 중공업, 철강, 건설까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달려갈 주자가 어딜까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마지막 퍼즐은 인프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테마 종목이라고 한다면 현대로템 꼽을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재료를 붙을 수 있는 시장의 특수성. 지금 시장이 수급이 섹터와 강세를 만드는 수급이 돌아다니는 순환매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다음 주자로 수급을 받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자, 요것만 있었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현대로템은 아주 재밌는 재료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재료냐? 바로 수소입니다. 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뭐 당장 오늘이 이제 첫 삽을 뜨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과거부터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자, 현대로템이 수소 충전 인프라 신사업을 박차를 가하면서 자, 추출기 국산화율 80%를 달성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잘 한다라는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이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그리고 2050년까지 해서 한국의 이제 탄소 배출량을 이제 중립을 맞추겠다라고 해서 2050 탄소 중립 선언 이런 부분도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그린 뉴딜, 특히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소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로서 계속 시장의 수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게 전기차도 사실 아직 인프라가 다 확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소 사업이 진짜 재미를 보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이 수소 사업의 인프라, 충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수소 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앞으로 2050년까지 한국이 밀어붙이는 이런 친환경 사업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성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새로 붙은 종목들을 새로 이 신사업을 수소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멘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재료가 좋다, 굉장히 강한 재료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거는 뭐 어차피 수소가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 외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 친구를 수소로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포인트는 사실 이 뉴스를 보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저녁에 이제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이제 온난화를 막고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로서 지구의 이제 뭐 이런 기후 상황이나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에 맞춰서 한국도 탄소 중립을 선언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지만 아직까지 뭔가 이제 완벽한 청사진을 그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서 구체화를 시켜 나가겠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 분야가 부각이 되고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친환경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주자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우리가 좁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수소 분야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수소 인프라를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게 이거죠. 수소 충전소. 그렇게 했을 때 현대로템의 새로운 사업 모멘텀은 이 친구가 앞으로 주가를 이쪽에 집중을 시켜서 이쪽 사업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날리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테마로 갈아입는다라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보통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신규 테마가 형성되는 과정이구나라는 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결론이었던 시장 수급을 화끈하게 받을 재료 두 가지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인프라 부분, 수소 부분 이렇게 두 개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결론이었던 이제 출발을 알리는 특이점이 발생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에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기준선들을 이렇게 쭉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끌어놨는데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보면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던 구간에는 대북 테마가 발생할 때 한 번씩 그냥 찌르고 실적 관련 뉴스 좀 나왔을 때 좀 찌르고 이 정도로만 마무리가 됐었어요. 근데 구간 내에서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완벽한 매수 방향으로의 거래량이 오늘 좀 발생을 하면서 특이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수달스닥이 집중하는 부분 어딘지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어디냐? 돈입니다. 돈. 네. 지금 이렇게 특이점 없이 횡보하면서 구간을 만들고 있었던 주체가 사실 외국인이에요. 이 종목 자체도 이제 현대로템 자체도 외국인이 물량을 계속 쌓기만 하고 발산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던 종목인데 오늘 수급이 이제 90억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100억 이상 들어왔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구간을 뚫고 다시 날린다라는 이제 좀 신호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구간을 분석해 봤을 때도 이 친구가 최근 만들고 있던 구간이 14,800원부터 그리고 16,4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을 이제 벗어나게 됐을 때는 이 윗구간을 보고 달리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새로운 테마까지 더해지게 됐을 때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과거에 만들었던 굉장히 특출난 거래량 수준까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적 거래량을 제외하고서라도 그 중간 수준 정도만 차지하게 됐을 때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 그거는 바로 여기까지 아무리 못해도 굉장히 쉽게 뻗을 수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18,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열어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구간만 뻗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구간만 축 뻗어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약 10%까지 어느 정도 조금 쉽게 먹을 수 있겠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앞숫자가 바뀌는 이제 17,000원 초반 정도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약 5% 정도가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크고 뻗기가 굉장히 쉬운 구간에 들어와 있구나. 이번에 매집하고 있던 이 박스권 구간을 벗어나기만 하면 1차 구간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구간도 10%지만 그 윗구간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 이게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커 보이지만 과거로 돌려보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이까지 간다 그래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제대로 붙었을 때는 이 친구가 밀어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무려 22,000원까지도 추세선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어렵지 않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구간만 해도 여기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고 새로운 테마를 잘 형성을 해서 이 출발을 알린 신호탄부터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가격 메리트가 이만큼 좋구나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였죠. 자, 이런 재밌는 포인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대로템을 공략하게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론에서 먼저 얘기했었던 중요한 우리가 현대로템을 들여다보게 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는 다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내용은 다 알게 됐으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발라먹을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분봉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자세히 보게 되는데 오늘 거래량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일단 주도적으로 자금을 밀어놓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 방향 거래량이 가장 강하게 터졌던 구간이 이 구간인데 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구간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자, 이 구간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은 지금 만들어놨던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일봉이거든요. 일봉으로 보이시다시피 이 구간을 뚫어내는데 들어간 자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구간을 뚫고 올리는데 주력으로 자금을 밀어넣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번 구간 발산을 목표로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의 굉장히 중요한 맥점은 지금 오늘 종가 근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다.
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손절선은 바로 여기로 잡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는 이제 매수를 분할 매수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직접 이제 분할 없이 바로 매수, 전체 매수로 들어간다라는 전략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장이 해외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매수 전략을 짤게요. 첫 번째는 지금 평범한 장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장이 안 좋아서 내일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 장이 평범해서 오늘 종가 근처에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잡아야 될 매수점은 바로 오늘 종가 구간, 바로 이 구간입니다. 바로 이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손절선은 어디로 하냐? 오늘 이제 이 추세를 만들어서 밀어 올린 상황에서 이 구간이 다시금 무너지게 됐을 때는 아예 구간을 한 번 더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든 이 의도가 헤쳐지지 않는 가장 낮은 마지노선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우리는 15,600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해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다시금 한번 추세를 완전 부셨다가 다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만든 의도를 가진 외국인이 가장 이제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지키려고 나서는 가장 하단선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15,600원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절선은 여기로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근데 갭 상승을 했을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종가에서 매수를 했을 때 여기까지 우리가 손절선이 약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4%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료라든가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매수를 한 거라 이 정도 손절선을 잡았는데, 갭 상승이 1, 2% 뜬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추격 매수했을 땐 사실 손절 라인이 너무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갭상승을 내일 하고 출발을 했다, 지수가 그냥 평범하거나 좋아서 갭상승을 하고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분할 없이 바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손절선을 높여서 잡아야 됩니다. 15,800원으로 높여서 잡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손절 라인은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뭐 한 4% 정도로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내일 만약에 지수가 애매하거나 안 좋아서 갭 하락을 하고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우리가 잡아야 될 타이밍은 어디냐, 16,000원에 가장 가까운 구간,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선은 어디로 보느냐, 15,600원, 이 구간을 손절선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 평단을 생각해 봤을 때는 내일 조금 밀려주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손절선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아까 목표가 잡아 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에서 쉽게 뻗을 수 있는 구간이 18,000원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5% 이상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면서도 대응해 나갈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최소 10%부터 많게는 30% 이상까지도 남아있다. 이런 거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로템 쭉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오랜만에 소개해드린 특징주의인 것만큼 굉장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현대로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우리가 흔히 대북주로 알고 있는 종목인데, 대북주 테마의 지지부진함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재료로서 새로운 테마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 재료는 인프라 재료, 지금 이제 건설에 이어서 중공업부터 이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수급 회전에서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는 게 인프라 라인이고, 그런 상황에서 현대로템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로 수소 충전소 부분 때문에 수소 인프라 부분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새로운 테마가 씌워지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금 흐름상으로 외국인이 지금 쌓아오던 자금을 발산을 하고자 가장 큰 의도를 보여준 게 오늘이기 때문에 자금 흐름상 특이점이 발생한 오늘 이렇게 공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 메리트가 크고 재료가 센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없이 매수를 진행할 거고요. 내일장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그냥 보합 근처에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서 전체 매수를 하시고 손절선은 15,600원으로 잡는다. 그리고 갭상승 출발을 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매수를 한 다음에 손절선은 15,800원으로 잡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갭 하락 출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16,000원에 가장 가까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선은 마찬가지로 15,600원으로 잡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로템에 대한 내용들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매매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